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네요. 장마가 온다더니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저 밑에 지역은 장마가 시작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오는 데도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적과, 그러니까 내신과, 내신 성적과, 내신 등급과 학업 역량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좋으면, 내신 등급이 좋으면 학업 역량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착각입니다. 학업 역량은 내신 성적과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끔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자사고는 뭐 3등급도 서울대도 가고 이러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반고 1등급은 가지도 못하는데 예를 들면 못 가는 학교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의 차이거든요. 근데 학업 역량이 만약에 내신이라고 하는 평가, 내신 등급에 대한 평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라면. 그러면 이건 지금 자사고와 일반고를 비교했을 때의 얘기였지만, 자, 그러면 같은 일반고라고 하더라도 어디는 2등급 1점 뭐 정말 1.9등급도 가는데 서울대 가는데 예를 들면 이 학교는 1.0등급도 그 서울대를 못 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학업 역량의 차이이거든요. 그죠? 그거 아니고서는 답이 없잖아요. 우리 학교 1등은 왜 떨어지지? 왜 3년 내내 1등 했던 애는 왜 떨어질까? 그게 바로 학업 역량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학업 역량이 그럼 내신도 아니고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점이 제가 늘상 얘기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에요. 그러면 뭐 선생님들이 거기는 뭐 글을 잘 써서 이제 또 이런 말씀도 있으세요. 그 학교 선생님은 글빨이 좋은 모양이지. 아닙니다. 글빨이 좋은 게 아니고요. 100%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99%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학업 역량의 차이예요. 근데 이 학업 역량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선생님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여기서 잘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못 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요. 아주 우습게도. 저는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명문대학교학생 학생부 대공개라는 책을 쓰기 이전에는 선생님들에 대한 약간의 뭐라고 하죠? 정말 글빨 아냐? 라고 하는 약간의 의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 책을 쓰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다양한 사고를 갖고 있는 뭐 별의별 선생님들이 다 계시고 그 계신 상태에서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조건을. 왜냐면 사고가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꿔요?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그 선생님들이 써준 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말을 안 써준 거지 거짓말은 아닌 거죠. 냉정히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학원을 수업 끝나자마자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등급분이 되지 못해요. 또는 4등급분이 못해요. 또는 5등급분이 못해요. 이런 말을 안 써줘요. 그죠? 그런 말 쓰면 다 떨어질 텐데. 얘는 이래서 그 학원 열심히 다녀서 얘는 1.5등급 나와요. 이러면 그런 애 떨어지겠죠. 왜냐면 대학은 학원 가는 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원 가는 애를 싫어한다기보다도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이 다 똑같습니다. 물론 뭐 하위권 대학들은 학원 다녀도 좋으니 성적만 좋아라 이런 학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일수록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좋다. 그러려니까 선생님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을 기록해 주는 것들이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공부를 한다고 대학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학문을 더하기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러려니까 당연히 이 아이가 그 전공에 맞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아이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공개에서 써놓은 것처럼 뭐뭐에 호기심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거 선생님이 써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애가 관심을 가져야 써주죠. 그렇지 않겠어요? 애가 관심이 있어야 써주는 거죠. 애가 그냥 학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그죠? 그러면 이게 애가 뭔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공부 열심히 했다고만 써놔줘요. 공부 열심히 했다, 그거만 써주거든요. 왜냐면 얘가 다른 거에 호기심을 안 보여요. 아니, 그냥 공부 잘한다고요. 그래서 내신 성적도 좋아요. 이 학업 역량이 아닌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 좋으려면 이 아이가 특정한 것에 관심을 갖고 또 그거에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뭔가 공부를 해가는 것. 내 꿈은 뭐뭐야. 뭐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래, 알았다고. 근데 실제로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이거 학업 역량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어머니들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엄마 아빠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대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공부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그죠? 대학교도 학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공무원 학원이나 뭐 이런 자격증 학원은 있겠죠. 근데 대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학원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죠? 아이가 그냥 지가 알아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이 학부모님들은 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니까 아직 아이들이 청소년이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엄마 아빠들이 대학을 갔을 때 있었던 그런 상황을 현재 고등학교에 적용을 시켜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게 오히려 쉽게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가면 진로를 지가 경영학과를 왔든 뭐 통계학과를 왔든 또는 심리학과를 갔든 국문학과를 갔든 뭐가 됐든 자기 길 알아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대학 교수가 어디 찍어서 뭐 취직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그게 편하겠네.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생이긴 한데 우리 때 다녔던 그런 고등학생의 개념보다는 우리 때 다녔던 대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에서 다녔던 대학을 지금 고등학교 그 모델로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아이가 혼자서 자기 호기심이 있어서 경영학과지만 전혀 다른 분야에 취직도 하고 국문학과지만 뭐 국어 교육학과라고 예를 들면 국어 교육학과라고 하면 국어 선생도 해야 되는데, 그죠? 사범되니까 선생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뭔가 뭐 창업을 한다든지 뭔가 전혀 다른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뭔가 해가는 거 있죠? 또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자격증도 따가려고 하고 그 나름대로 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죠? 왜냐면 취업이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영어를 잘해야 돼요. 그죠? 그런 거죠. 또 이 애가 얘가 도서관 가가지고요 자꾸 책을 빌려서 책을 봐요. 쥐하고 전혀 다른, 자기는 심리학과인데 전혀 다른 경영학과 책이나 전혀 다른 뭐 이공계 쪽은 아니겠죠, 설마. 그죠? 그렇게까지 가려면 심리학과는 안 갔을 테니까. 그래도 혹시나 뭐 그랬다고 가정하고 걔가 뭐 전자공학과에 뭐라고 하죠? 부전공이라도 듣는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을 하잖아요.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많은 동아리 활동 중에 사물놀이 동아리가 됐든 뭐 또는 드론 동아리가 됐든 뭐 별의별 동아리를 가서, 또는 뭐 테니스 동아리 같은 데를 가서 자기 취미 개발을 위해서 가는 학생, 또는 자기의 전공 분야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활동,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활동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개발해가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전공 적합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바로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대학교 때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누가 평가하지도 않아요.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저런 거 해.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만이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게 있는 거죠. 선생님이 기록해주는.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저는 내신 성적은 별거 없어요. 아니 내신 성적은 성적일 뿐이에요. 학업 역량은 그거 말고도 제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표현했지만 비판적 사고 능력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 추측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분석적인 분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를 하려면 그죠? 이 아이가 분석 능력이 없이는 뭐라고 하죠? 이 아이가 뭔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지 나름대로 뭔가 분석을 한 어떤 결과치가 경험치로서 뭔가 머릿속에 있어야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얘가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면 얘가 얘가 국어 교사라고 하면 얘는 국어 시간에 뭐뭐 대목을 뭐뭐를 해서 뭐뭐를 공부했어. 이렇게만 써 있어요. 공부했대요. 근데 이 정도까지 써주는 거라면 누구나 써주냐? 그렇진 않죠. 4등급, 5등급, 6등급 애들 안 써줘요. 왜? 얘가 그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도 몰라. 그렇죠. 얘가 질문도 안 했어요. 뭘 써줘요? 이 아이에게 써줄 게 뭐 있어요? 설령 질문에서도 질문의 수준이 매우 낮아. 그러면 질문한 것까지는 선생님이 고마운데 그래 얘한테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여러 아이들 중에 그냥 얘가 질문한 것뿐이야. 왜? 질문의 수준이 내가 이 아이를 평가할 만한 수준이 아니야. 그러면 이 아이 학업 역량이 다른 애보다 낫다? 그러니까 몇 줄이라도 써준 거예요. 근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을 냉정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의 개성, 특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활동들이 많이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까불거리는 건 그 특성 안 보이는 게 나은 거죠. 그죠? 왜냐면 그냥 까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직 이 애가 연글지 않아서. 그런 애 말고 그러니까 얘는 그렇다고 선생님들도 그죠? 착해요. 그거 안 써요. 애 까붑니다. 이렇게 안 씁니다. 그죠? 아니 써주는 시간조차도 없어서 못 써줄 수도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명쾌하게 가질 수 있는 아이. 우리 대학교는 그렇잖아요. 교수가 뭔가를 가르치면 교수가 가르친 대로 내가 다 받아요? 그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뭔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쓰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한 번 시험 대학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생각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대학교는 그나마 이 자유롭게 뭐해서 배우는 것들도 많은데 이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과서 보고 학원 가서 공부하고 해봤자 게임이고 드라마도 잘 안 보죠. 얘네들은 그죠? 그 시간에 더 흥미로운 것들이 많으니까 또 친구들 관계도 있고 아직 애기는 아닌데 아직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이럴 때 이제 이 아이에게 또 다른 경험치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경험치가 지가 밖에서 활동하려고 하면 그 경험치를 언제 다 배우겠어요. 그러느니 책 하나 붙잡고 그 책 읽으면서 이게 세상에 이게 이랬어? 이게 이런 거야? 이게 이런 게 있어? 이러면서 이 책을 보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자꾸 독서가 강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학업 역량에 보면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뭔가 어떤 게 있었으면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그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또 이 아이가 뭔가 이 아이들은요, 사실 아이들이 그 지금 현재의 어른 세대보다 엄마 아빠 세대보다 공부의 절대량은 좀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본 게 많아서 그런지 애들이 똑똑은 해요. 제가 직원들 채용해봐도 좀 나이 든 사람, 좀 경험자를 채용한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젊은 친구를 보면 당장의 업무 역량, 그 뭐 컴퓨터하고 이게 하는 거 보면 당연히 젊은 친구들이 훨 낫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이죠. 학업 역량은 단순히 성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기록에서 나타난다. 그 기록은 특히 독서 역량과 매우 그 비례한다. 학업 역량이 독서 역량과 비례한다. 그러니까 학업 역량은 성적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 역량과 비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이롭겠네요. 근데 그 독서 역량이 문학과 비문학을 아우르는 독서여야 한다. 문학만 읽으면 이 아이가 물론 감성적으로 매우 풍부한 학생일지언정 능력치는 잘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이 아이가 국문학과를 가야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성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면. 그러려고 하면 비문학에 있는 부분까지도 많이 읽어야 이 글도 잘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하고 같다. 그러니까 문학책을 많이 읽으면 이 아이가 글은 좀 쓸 수 있을지언정 역량 자체는 커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의 결과치도 모의고사의 결과치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얘가 국어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어. 그런데도 모의고사 성적은 안 나와. 바로 그게 비문학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진로, 진학, 특히 이제 진로를 다루다 보면 당연히 진학을 다루게 되고 진학을 다루게 되면 당연히 진로를 다루게 되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굳이 나침반이나 톡톡에 그런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넣어주기 위해서 과학, 철학, 인문학,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까지 다 넣어주는 다 이 책에 실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을 있어야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수능에서의 결과도 좋고 내신에서도 또는 이 아이 활동 영역도 이 아이의 역량 자체도 커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톡톡이나 나침반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굳이 그냥 진로 진학 잡지 만들면 되죠. 그런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루다 보니까 그게 그걸로만 끝나면 아이가 성장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꼭 필요한 이유예요. 물론 이 아이가 다른 독서를 더 많이 해도 좋습니다. 꼭 나침반이나 톡톡 안 봐도 돼요. 더 많은 독서를 더 많이 하면 더 좋습니다. 더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 다양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려다 보니까 이 책이 자꾸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업 역량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지만 학업 역량과 독서, 문학과 비문학을 아우르는 이 독서 역량과는 비례한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그런 역량이 모여서 수능의 결과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이가 논술을 본다고 해도 논술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논술에서도 결국
평가하려고 하는 요소가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그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려는 경우에도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자, 이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학생부 교과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대라든지 이화여대라든지 고려대에서 일부 수능을 전제로 해서 수능 최저를 조건을 두고 학생부 교과로도 모집은 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거의 모집을 하고 있지 않죠. 이유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이 학교 내신은 비판적 사고 능력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거지. 수업 잘 따라와서 잘 암기했든 어쨌든 이 선생님 말 잘 따라온 애를 잘 따라오고 잘 예습 복습하고 이 정도만을 가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과는 사실은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능력은 기본적으로 독서 영역하고도 같다. 학업 역량이 바로 그거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에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를 추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 예를 들어 10위권 바깥쪽으로 나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역량들이 가끔 띄엄띄엄 보이는 것이지 종합적으로 보이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에서는 아이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로는 모집을 하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한양대는 그래도 우리가 저 밑에 있는 학교들도 좀 살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학생부 교과로 모집을 하는 인원이 한 300여 명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학업 역량을 잡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적과는 전혀 관계가 내신 성적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 말 잘 듣는 아이를 키워가려고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거죠. 남들이 다 예스해도 나는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은 다 노라고 해도 나는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예스래도 나는 노라고 하는, 어쨌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자기의 의견을 명쾌하게 갖고 있는 학생, 그리고 그것을 잘 옆 사람과 또는 이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잘 전달하고 또 그것을 다시 귀를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이런 학생들의 역량이 필요한 거죠. 여기에 인성까지 있으면 완전 대박인 거죠. 정말 괜찮은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선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독서 역량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과 독서 역량이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책을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나침반이 지금 몇 페이지야? 요번에 144페이지 정도가 나왔는데, 또는 여기 더 두꺼운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을 읽는다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고 가정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는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이게 한 400페이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400페이지를 본다고 가정할 때 이 아이에게 어떤 역량이 생길 것 같아요? 이 독서를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독서를 할 때 못 견디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일단 자리에 앉는 것도 힘들죠. 그죠? 또 우리 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400~500페이지 책을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역량이 길러질까요? 이 아이에게 일단 차분한 마음도 길러지겠죠. 또 집중력도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또 인내도 생길 것 같아요. 읽기 싫은데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것도 감안해서 생각해 보면
매우 즐겁게만 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귀찮은데 이걸 읽어야 돼? 당장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시간도 없고, 뭣도 없고, 막 이렇게, 그죠? 이런 마음을 이겨내면서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이때 읽어야 되는 그 책을 읽을 때 4, 500페이지, 아니면 뭐 4, 500페이지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이 아이에게 길러지는 역량을 생각해 보면, 그죠? 그게 학업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읽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많은 생각을 하죠. 앉으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지? 아, 대학을 잘 가려고? 에이씨, 말도 안 돼. 이거는 성적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도 읽고 막 별의별 생각들을 하고 읽을 거 아니겠어요? 이때 이 아이에게 길러지는 역량이 바로 그게 학업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이가 역량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가 그게 과학책이 됐든 아니면 인문학책이 됐든 아니면 뭔가 보면 정치 문제가 됐든 또는 경제 문제가 됐든 여러 가지 어쨌든 실려져 있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거죠. 막 빛이 나게 닦는 거예요. 우리가 칼을 간다? 칼을 갈려면 이렇게 숫돌에 갈잖아요. 가는 것처럼 이 아이 마음을 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아이 역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는 그래서 대화 몇 마디만 이렇게 던져보면 아, 이 아이 역량이 어느 정도는 되겠구나. 아, 그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보면 제가 전주군가 방문했을 때 그때 당시에 경제과에 근데 그 아이가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아이는 아니었고 어쨌든 들어올 때 성적은 별로 아니었었는지 모르지만 2학년 때부터 이제 그 선생님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역량을 키워가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의 말을 가만히 보면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매우 진중하게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논리정연하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제가 인터뷰할 때요. 그런 거를 던지는 거가 막 보여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제가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렇다고 그 감동을 받은 거를 막 그 촬영할 때 표현한 건 아니고 나중에 끝나고 이제 선생님과 대화 나눌 때 나 그 아이 너무 이쁘다고. 왜냐면 그 노력하는 게 막 다 보여요. 그런 아이가 그래서 제가 저 아이를 그 선생님이 조금 더 1년 먼저 더 만나서 했으면 지금 너끈히 서울대는 무난하게 들어가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텐데 그 시간의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충분히 발견될 수 있었던.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찍었을 때 그 아이가 비록 이번에는 서울대를 못 갈지언정 다음에 대학교에 가서 그 아이는 훨씬 더 뛰어난 역량을 갖게 되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처럼 정책 입안자로서 정책 기획자로서 정부에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아이가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그런 꿈을 계속 갖고 도전해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노력의 자세는 곧 그게 이제 독서에서 이제 길러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적도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봉사 뭐 해라 하면 또 그거, 어쨌든 막 그걸 배워가는 아이.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이뻤었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학부모님은 책을 읽었을 때 내 아이에게 어떤 역량이 길러질까를 매우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책을 읽으면 어떤 능력이 길러지지? 아니,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읽는다고 가정해봐요. 공부할 필요도 없는데 왜 읽을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읽는다고 가정해봐요.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수많은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읽기 싫은데 억지로 읽어야 된다든지, 읽고 싶어서 물론 읽는 사람도 있겠죠. 그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도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런 아이들 상황을 고려해서, 감안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역량이 길러질까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학업 역량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질문으로 나타나고, 그 질문이 매우 심화된 질문이었을 때 선생님이 뻑간다. 뻑간다는 말은 그것이 곧 학교생활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한마디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찍을게요. 뭐냐면 그 선생님들은 이제 아이에게 나는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기록해 줄 거야 라고 학기 말에 되면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잘 적어줬겠지 알아서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이 물론 잘 적어줬겠지만 잘 적어준 거에 정말로 자기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아니 그 과목에 그 선생님이 기록한 거에 내가 노력한 것만큼 들어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보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선생님 만약에 이제 그 가기 전에라도 자기가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학업 역량의 키워드가 분석적 뭔가를 분석하거나 뭐뭐를 심화된 질문을 했거나 뭐뭇을 종합적으로 사고했거나 뭐뭐를 내가 그 수업 시간에 뭔가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문제풀이 방법을 새롭게 내가 제시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가 꺼내서 뭔가 질문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를 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때 6월 25일 날 제가 그때 이러이러한 질문한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선생님이 저에게 이러이러한 칭찬해 줬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적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거 안 적어줘? 이거 짜증내면 안 돼요. 그죠?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때 이런 일을 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이제 의사소통 능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 봐라. 얘가 의사소통 능력이 매우 탁월하네.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자체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너무 예스맨, 선생님이 잘 기록했어. 걱정하지 마. 이러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안 돼.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자기 대학이 결정되는 문제인데.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선생님 그때 저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얘기를 드렸고 뭐를 했으니까 이렇게 기록해 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말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선생님이 얘 봐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아니 너무 이뻐서 제 말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해도, 열심히 만약에 뭐 자기가 학원 안 다니면서도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특히 그 과목을. 그래서 그 과목에서 적어도 내신 등급은, 이것은 사실은 지금 내신과 관련한 또는 학교 생활과 관련한 것을 기록해 주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과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그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정확히 자기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필보다는 자기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뭐 의사소통 능력이나 어떤 뭔가를 제시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을 때 이 아이 역량이, 학업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성적하고 게임도 안 되게 매우 적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본어 표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매우 적확하게 기록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절하고 정확하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역량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또
자기가 학원을 안 다니면서도 공부를 했다면, 제가 사실은 선생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학원도 안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내신 1등급 또는 2등급이라도 이렇게 나왔던 것은 대단한 노력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렇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아무거나 막 보채면 선생님 귀찮아서 못 써주고요. 귀찮아서 못 써주기보다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써줘요. 근데 수업 시간에 뭐 그냥 강의만 했고 그냥 일반적으로 따라오기만 했고 아무런 질문도 안 했고 이러면 선생님이 써준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수행평가에서는 어떻게 노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고 선생님들의 의견 표현을 그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선생님이 뭐든지 다 기록해 놓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확인 받을 때 선생님 저 그때 이러이러한 노력들로 해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아 맞아. 아 그랬구나. 내가 까먹었어. 그래. 이렇게 기록해 줄 수 있는 거죠. 이러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을 더 두드러지게. 성적은 그냥 결과치예요. 성적이 학업 역량이 아닌 이유는 성적은 그냥 애가 공부했네. 그래 됐어. 나머지는요. 그래서 성적이 낮은데도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아이들은 바로 이런 학업 역량이 우수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행동 발달 및 특이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담임 선생이 기록해 주는 거에 거기에 보면 아이의 태도나 아이의 이런 것들로 가지고 아이를 인성을 판단할 수 있거든요. 또 친구들 간의 교우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이가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지 선생님이 본 거를 가지고 이게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이럴 때 아이의 인성도 보게 되고 아이의 전공 적합성도 엿볼 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살짝 엿보는 거죠. 100%다 거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세특사항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도 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이 아이의 역량이 매우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내 아이가 성적이 나쁘니까 안 적어주겠지라고 하는 것은 기우입니다. 정말로 기우입니다. 그러니까 성적과 관계없이 정말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학업 역량은 뭐에서부터 출발한다?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그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이 그 과목으로도 연결되고 독서로도 연결이 되고 동아리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이 아이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들을 이 판단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겠죠. 판단자로 하여금 이 아이의 역량이 다 고스란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성적은 거기에 확인사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성적이 나빠. 왜 나빴지? 이 학교는 어려운가? 어려웠어? 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성취도 평가라든지 표준 편차라든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 근데도 왜? 뭐에 집중을 하지 못했을까? 봤더니 책을 많이 읽었어. 얘는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애야. 대학에서 수학 조금 못하고 영어 조금 못하고 국어 조금 못한다 그래서 뭐 와서 어차피 책 볼 건데요. 그 책 보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도 그렇게 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 역량을 보게 되는 거죠. 이래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성적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이 아이의 특성이나 개성, 특질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보이게 하는 것, 나오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무조건 학원 가야 된다 내지는 성적이 좋아야 되니까 무엇을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가끔 이제 어떤 분들이 뭐 성적이 물론 그래도 좋아야 되는 건 맞는데 굳이 책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더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책 읽는 것도 성적만큼 더 그러니까 거꾸로도 가능하고 이걸로도 매치나 돌려치나 어쨌든 성적 전체와 독서 전체가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적과 무관하게도 막 뽑혀지는 것도 아니지만 독서 역량 애들 책 별로 안 읽잖아요. 많이 안 읽죠. 그러니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읽으면 10단계, 20단계 더 좋은 대학 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일수록 그 단계가 이제 촘촘해지니까 책 많이 읽을수록 한 단계, 두 단계씩 점프 하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학업 역량과 성적, 그 다음에 독서 역량, 요 세 개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참 이런 거 할 때 아이에게 뭐 이게 우리가 잼 날리듯이 툭 치고 물어보는 거 말고 아이를 진중하게 앉혀놓고 진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아니면 내일 모레 내가 이러이러한 대화로 너랑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라고 이렇게 미리 잡아놓고 그것을 이렇게 좀 그냥 평소의 대화는 틀리게 좀 무게감 있게 아이하고 대화를 이렇게 해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번 그냥 툭툭 치면서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진중하게 아이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생각들을 고스란히 아이들 눈높이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면서 얘기를 해가면 훨씬 더 좋은 결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